종목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시장에 호재가 계속 나오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기분이 좋은 건 아무래도 악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랬는데요. 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금투세 결국에는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양시장 오늘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8% 넘게, 코스닥도 3.4%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번 주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슈퍼 빅 위크이기 때문에 그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1월의 첫 주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의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작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저도 이제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이 앞으로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지금 시즌이잖아요. 미국이 아무래도 대선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되게 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내용들을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원래 민주당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경합주 네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우세하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헤지펀드들도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로 뭐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자금들이 좀 끊겨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다 보니까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고용이 어쨌든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향후 이제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데는 조금 제한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3%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한 그런 걱정이 이미 프라이싱돼서 반영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쨌든 이 부분들이 대선 일정이 지나가면 빠져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환율도 당연히 같이 하락을 할 테고 환차손을 입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매수 참여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미국 어쨌든 금투세가 좀 폐지된다라는 이 내용은 이게 조금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미국이 실제로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또 다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11월은 정말 이제 10월 대비 확실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좋아질 거다라는 데는 여전히 동일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선별해서 잘 담아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국 대선 결과를 조금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박빙이잖아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지 그 다음에 한번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조금
단기 트레이드, 한 목요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하루에 먹고 빠질 수 있는 단기 트레이드를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과 무관하게,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잘 보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 중 한 종목을 제가 또 오늘 언박싱 종목으로 오후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꽃과 무관하게 이런 종목들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 전략, 기법도 제가 오늘 무료로 다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주장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미국 대선이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대선 전까지 그 전후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같이 대응해 보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 예스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27,770원이신 것 같고요. 비중 1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탈출을 해야 될지 물을 타야 될지 고민인데요.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스티 오늘 종가 1,060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27% 빠졌습니다. 예스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HBSP, 흡프스프라고 하죠. HBSP랑 이제 특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 그동안 계속 부각이 됐었는데 ST한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사실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패소를 하면서 어쨌든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선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가 매수라는 것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여파로 주가만 밀렸을 때 하는 것이 추가 매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핵심 모멘텀을 잃어버리는 이제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잘 손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수익을 내오고 나오자가 아니고 손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실을 좀 최소화해서 나올 수 있느냐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추가 매수를 개인적으로 저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가 급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시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장기 우상향 추세를 다 깨고 내려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투매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어떤 저점에서든 9,740원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 내일 시가라도 이 가격선 이하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정리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있게 결단해가지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잘 잡아서 손실을 조금 맨징을 하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오늘 저점인 9,740원이 깨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늘 윗꼬리에서 터진 매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500원 반등이 나왔을 때도 11,500원 정도까지만 좀 타이트하게 목표가 잡고 손실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실을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리튬 포어스고요. 약 2,770원이 매수가라고 하십니다. 비중은 25%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있는데 조금씩 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볼게요. 리튬 포어스 1,723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10월 31일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신저가를 또 경신을 했는데 리튬 포어스가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좀 시세가 잘 나와줬는데 리튬 포어스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아직 잡아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전지, 또 리튬,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 오른 이유는 그 해리스 부통령이 나름 그 사전 투표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의 색깔이 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IRA 법안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 국내 2차전지 쪽에 조금 유리하게 조금 좀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선으로 봤었을 때 미국 대선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차지할수록 리튬 관련 종목,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이 우하향이 지금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상향으로 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차전지의 어떤 강한 실적 상승, 이 캐즘을 벗어나는 모멘텀이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반등은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반등을 주면은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오고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 다시 추세 하락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이 리튬 관련 종목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내년까지는 이게 과연 이 추세의 흐름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보니까 한 8월, 9월 정도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잘 못하시고 손절 타이밍도 지금 우선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조금 손실 최소화를 하는 목적으로 한번 정리를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2,05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되게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700원이 깨지면 추세 다시 한번 밀릴 수 있습니다. 23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700원을 짧게 손절가 잡아드리고 한번 잘 대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최소화하자라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05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 손절 가격은 1,7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18만 3,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8%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상승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급등해서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종가 19만 4천 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6%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예. 우선 또 좋은 내용을 또 젠슨항 CEO가 이야기를 또 해줬습니다. 이제 반도체 무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24개월마다 반도체의 성능이 2배씩 성장을 한다라는 무어의 법칙을 SK하이닉스의 어떤 HBM 공급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라고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HBM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많은 공급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비판을 했었던 게 뭐냐면 모건 스탠리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HBM이 조금 과잉 공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 되면은 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도 SK하이닉스는 주가 흐름이 좀 선방하지 않을까,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보기보다는 호흡을 좀 길게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 짧게 볼 것 같으면 이 밑에 있는 이제 밸류 체인 종목들을 잡는 것이 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편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이 대형 종목으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잘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호흡도 조금 길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25만 원까지 내년 상반기 25만 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보수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25만 원에 도달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또 다른 이제 관점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이 매도를 다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저한테 종목 상담 문의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제가 목표 설정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저점 근처까지만 가도 좀 추세가 다시 좀 이상해지는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16만 원이 깨질 때는 전량 이제 손절 정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25만 원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내년 상반기까지 보자 1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혹시 모를 손절가 1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5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49,650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동원 시스템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좀 장기적으로 네. 괜찮은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도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가 제 앞에서 이제 리튬 포어스 설명을 드렸을 때는 사실 이제 해리스 부통령 향이 좀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의 포지션에도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재료인데 테슬라가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이제 공급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원 시스템즈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캔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 주요 공급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재료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네.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계속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돼도 2차 전지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테슬라발 4680 배터리 주문에 대한 내용으로 좀 수혜를 입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한 5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중요한 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 선이 이제 121선 그리고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그래서 6개월 평균, 3개월 평균 선이 같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 4만 5천 원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이 구간이 깨지게 됐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4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좀 보수적인 목표가는 5만 5천 원이고 충분히 이제 6만 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지금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서 사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계속 들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7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잠재성이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길게 보신다면 뭐 7만 원까지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 보셔도 된다. 다만 짧은 모멘텀 예를 들어 뭐 11월까지만 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수적으로 1차 목표가 5만 5천 원, 2차 목표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이렇게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 미국 대선과는 별개로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 4만 5천 원 부근 제시해 주셨고요. 보수적으로 5만 5천 원 부근 목표가, 2차 목표가는 7만 원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와 함께 가장 고민되는 점도 한 줄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고영입니다. 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영 1,67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거의 바닥에서 잡으셨거든요.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12,000원에 비중 20%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사실 20%까지 10%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네, 오히려 저점에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잘 잡아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영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입니다. 3D 검사 장비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HBM 시장을 타겟팅을 하는 AI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검사 장비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왔었던 내용이고 HBM 쪽 그래서 내용과 같이 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조금 잘 따라가는 흐름이 4분기부터는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 AI 쪽 반도체 종목들을 잘 봐야 되고 국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HBM 쪽, CXL 쪽을 상당히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잘 올라가는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60일선을 돌파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노란 선이 이제 21선인데 21선을 좀 타고 떨어지다가 60일선 저항을 맞고 지금 60일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지만 차트를 좀 당겨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61선을 넘으면서 거래량 실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3개월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닥 시그널로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41선까지는 한번 4분기 내에도 한번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즉 14,000원 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했을 때 조금 목표가를 높게 잡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17,000원까지 한번 이왕 잘 잡으셨으니까 네. 가져가 보셔도 된다. 이렇게 의견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도 말씀드려야겠죠. 9월, 8월 저점인 9,6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가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고요. 5,700원 매수가시고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본전가 위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보겠습니다. 4,995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10%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사실 워낙에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YG 플러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로제의 신곡 이 아파트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원 그 공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맞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 단기 추세로 조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 하나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기는 그렇죠. 힘들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랑 얼추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4,500원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도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6,000원 정도까지 보고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받으셨다면 저희가 내일도 받으릴 테니까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랜만에 또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셨나요? 예, 잘 잡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네. 좀 잘 잡아내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네. 특히나 지금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더 커다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의 발목을 잡는 금투세가 결국에는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양시장이 진짜 훨훨 날아올랐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특히 유가증권 시장은 1.8%, 코스닥이 3.4%가 넘는 정말 어마무시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반등의 신호탄이 된 것일지 그리고 연말 산타 랠리도 기대해도 좋을지 그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뭐 계절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요. 그 지난 8년 흐름을 보게 되면 8년 중에 각각 3년을 제외하고는 11월, 12월 모두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낮고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계절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크다라고 사실 10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11월부터는 조금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이 10월에 조금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리 상승 압력에 대한 부분이 미리 조금 걱정으로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든가 상관없이 이 대선 이후에는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때부터는 좀 10월보다 더 나은 반등장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가 정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를 이제 넘어서 산타랠리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들을 잘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에 이제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항공이라든가 여행, 엔터 같은 이 놀자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것일지 아니면 정말 조금씩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것일지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단순히 그 무비자 여행 허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 여행을 더 많이 간다? 사실 그렇게 연결고리를 짚어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를 좀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국채금리를 확실히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숨통이 더 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비자 여행 관련된 내용을 기점으로 더 많은 수급들이 중국 관련 종목들에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히 이제 중국 관련 상장 기업들을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여행사 뭐 이제 항공 이런 종목들 미용기기 이런 실질적으로 조금 현금 캐시플로우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쪽의 종목들을 더 잘 봐야 된다. 좀 선별적으로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기법 이 기법에 대한 이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들 중에 또 관련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승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 기업이라고 해서 다 보면 안 되고요. 일단 중국 관련 기업 자체보다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캐시플로우가 조금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다라고 하셨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이 기법이 적용이 되는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이 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똑똑한 돈 기법이죠,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기법을 배우면 좀 똑똑하게 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말뿐만 아니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 충분히 증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똑똑하게 조금 매매를 할 수 있게 이 기법을 배워볼게요. 예, 우선 다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머니 기법,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의 기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겠죠. 시장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저는 그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자금을 똑똑한 돈, 이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정말 있는 게 맞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상장사 오너라고 했을 때 혹은 상장사 오너의 절친이라고 했었을 때 그 회사의 R&D 투자를 어떻게 해서 성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방향성 수주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실적 집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죠? 주주환원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결정에 대한 내용들은 공시가 되기 전에 당연히 나의 의사결정이고 뭐 내 친구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매집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이것도 사실상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포착이 돼줄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놓은 이 신호가 있어요. 실제로 이 신호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이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추세가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이 모델 공식대로 가는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투자 포인트까지 제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좋은 기법은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같이 다 포함이 돼야지 저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러니까 매매 횟수를 반복할수록 손실을 볼 가능성보다 수익을 더 볼 가능성이 높은, 이 승률이 높은 기법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큰, 즉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정말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높은데 이런 손익비도 괜찮게 나오는, 아주 좋게 나오는 아주 좋은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매매 이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었더라도 그 기법을 이용하는 그 로직 자체가 복잡하면은 매매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비, 이 수익성이 좋은 이제 조건뿐만 아니고 또 그만큼 더 중요한 조건이 매매 로직이 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이 한 장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굉장히 쉬운 기법이에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에서 포착이 된다. 포착이 되면은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이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게끔 제가 아주 잘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되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모멘텀의 시작점을 잘 잡아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요. 우선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은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호 포착 당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보통 위에서 거래량이 늘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이고요.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신호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방법만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거래량이 이 포착 이전 일보다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 매수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 매집을 못해요. 그래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뉴스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추가적인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냥 더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정말 중요하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숙지해서 거래를 가능하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손실을 볼 손실폭보다 수익을 봤을 때 수익폭이 더 큰 손익비가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지고 온 대표적인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오 그나마 지금 3분기를 이어서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강세장입니다. 그죠? 한번 보면은 이 동사 알테오젠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2월 22일에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뉴스가 뜨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마일스톤 청구죠.
자, 이 뉴스들, 이 재료들은 뭐예요? 계약을 하고 청구를 한다는 거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전에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죠? 마일스톤을 청구를 하고 그것이 공시가 되고 우리한테 뉴스로 전달이 됩니다. 즉 내부 관계자들은 이미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전에 미리 알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다 이렇게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특정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협력적인 지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주포라고 우리는 규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었을지 안 했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 드린 스마트머니 신호가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 한참 이전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한참 이전에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화면 확대해서 보여주시면은요, 이 중간에 제가 하얀색 네모 박스를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재료 발생일. 앞에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저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재료들, 대형 재료들이 뜨기 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 포착을 해줬었던 이 스마트머니 신호, 맨 처음 포착일에 한번 가보시면 9월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주포들의 매집의 시작일이다.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최초 포착일 이전에 보면은 거래량이 어때요?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럴 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이 최초 포착일부터 이 뉴스, 재료 발생일 이전에 갑자기 늘어난 이 거래량들은 재료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성이 높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신호 포착일은 2월 23일 종가에 매수를 했었을 때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면 360%가 넘는 시세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월에 노란 추세선, 선제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수익이고요. 재료 발생일에 재료가 안 나오고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선제 추세선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6% 손실밖에 안 돼요. 즉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죠. 자, 어떤 종목? 잡주도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를 손익비가 아주 좋게 이런 대형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저점에서 매집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이 기법 무료로 제가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배워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만드는 레시피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좋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법인데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체크해서 기법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도 좋지만 사실 QR코드로 들어와서 이 장중에 뉴스라든가 이런 기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가능하다면 QR코드로 들어오셔서 공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받아가시는 동안 저희가 종목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몇 종목이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았던 종목들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 LIG 넥스원이고요. 저희가 9월 11일에 받았습니다. 매수가는 20만 4천 원. 그리고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가도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26만 원이었는데 달성을 했고요. 이 종목의 수익률은 27%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목표가 달성을 하고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24만 4,5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이처셀도 바로 체크해 볼게요.
10월 23일에 받은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1,400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18,000원 돌파했고요. 수익률은 무려 58%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10월의 마지막 날에는 22,5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21,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뭐 LG 넥슨도 너무나도 좋고 특히 네이처셀은 너무나도 욕심이 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의 AS 한번 받아볼게요. 예, 두 종목 다 그리고 목표가를 저는 더 올려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네. LG 넥슨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면은 이 신호가 제가 이제 9월 11일에 한번 확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녹색 기둥 표시잖아요. 자, 보시면 포착일 당일에 제가 이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9월 11일 방송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면은 그런 그 추세를 뒤집고 상승 추세로 완전히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즉, 이 저점에서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그대로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 포착 당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드렸고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마트머니 신호가 필요하겠죠. 내용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외연 확장의 본격화, 방산 수출에 대한 그 확대 기대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 결과가 누가 되든 결국에 국방력이 강화돼야 되는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만큼 이 방산업 쪽에 대한 이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대선과 무관하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쪽이 또 방위산업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외연 확장 본격화, 뭐 방산 수출 확대 기대감 역대급 수주에 대한 이런 성장 전망 이런 본격적인 모멘텀 재료들이 뜨기 전에 저점에서 잡기 위해선 스마트 머니 신호 꼭 받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네이처셀도 바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3차 목표가 25,000원까지 올려드리고요. 신규 매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똑똑한 돈이 들어가는 시점을 잘 잡아내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옆자리를 아무 흐름 없이 거래량 없이 이어오다가 이 신호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오늘 LG 넥슨도 그렇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신호 포착 당일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죠? 동일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포착일에 이렇게 종가에 매수를 해도 이렇게 단기간 안에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증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조인트 스템이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는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또 이제 지금 현재 치매 환자 수가 뭐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를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인구의 3분의 1이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되게 무서운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치매 쪽은 또 캐시플로우를 막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재료가 또 등장을 했고 모멘텀으로 이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 모멘텀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잘 잡아낸 게 뭐다? 스마트 머니 신호다라는 거예요. 단기간 안에 이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직접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저희가 LG 넥슨 저번에 점검을 받을 때 3차 목표가도 주셨더라고요. 예. 30만 원까지 높여주셨었는데 혹시 거기까지 봐도 될까요?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30만 원 올라가면은 또 더 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LG 넥슨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3차 목표가 30만 원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종목 네이처셀 3차 25,000원까지 저희가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 네이처셀을 보고
살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우셨다면 이런 종목들 진작 잡으셨을 수 있겠죠. 근데 전문가님,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사실 중장기적인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이처셀은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약간 이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적용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으면 스마트머니 기법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 종목들 중에도 네이처셀 같이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한두 달 시간 텀을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선 이 신호가 떴다라는 거는 주포들의 저점 매집이 포착이 됐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는 건데 이게 주포들이 매집을 하루 이틀만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1, 2주를 더 하고 올라갈지 3, 4개월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이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올해 2월부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5개월 텀을 두고. 즉 스마트머니 신호는 저점 매수를 잡는 데 유효하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항상 지금 최근 들어서 가지고 오는 기법이 있죠. 네. 스피드머니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처셀 같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스피드 머니 기법, 이 종목은 단기적인 기법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선별적으로 잡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설명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설명 다 드렸는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우선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항상 기본입니다. 스피드 머니 기법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활용 버전, 단기 투자 활용 버전입니다. 심화 버전이죠. 자,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왔다는 거는 매집의 시작일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추가 매집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추가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이 나옵니다. 그죠? 이 급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 잡아내는 기법, 이 급소를 잡아내는 기법이 스마트 스피드 머니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BHI, 최근에 아무래도 그 원전, 등락률 쪽으로는 거의 대장주 쪽 종목과 동일하다 봅니다. 보면은 9월 13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죠. 녹색 기둥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노란색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 거는 알겠는데 이 파란 선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저항선입니다. 보통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매집이 일어나고 나서 저 저항선을 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단기간 바로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저 파란 선 곡선을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저때가 매수 급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저랬을 때는 바로 올라가더라라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10월 17일에 돌파를 했거든요. 저때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단기간 안에 1, 2주 만에 대략 29%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증명드린 종목이죠. 네이처셀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셀은 왜 다른 스마트 머니 기법과 다르게 바로 올라갈 수 있었냐? 보세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부터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뜨면서 같이 돌파를 하든 신호가 뜨고 나서 돌파를 하든 신호가 뜨고 나서 어쨌든 돌파가 나왔을 때는 매수 급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 종목을 잘 잡게 됐을 때는 단기간 안에 커다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네이처셀은 돌파 종가 기준으로 시세 기준으로는 98% 거의 100%에 육박하는 시세가 2주 만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증명드렸죠. 자, 이 스피드머니 저항선까지 제가 무료로 다 제공 드릴 테니까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전문가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중장기에 굉장히 적합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피드 머니 기법은 단기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배우셔야 어떠한 시장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오늘 신청하시면 두 개 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스피드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두 가지 기법 다 챙겨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려워요, 생소해요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전화도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기법 두 개 다 챙겨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스피드 머니 기법 저희가 잘 챙겨서 보내드릴 건데 챙겨서 보내드리는 김에 종목도 하나 드리고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11월에 첫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조금 좋은 종목으로 좀 열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군일까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산업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새 방산주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방산주는 이제 미국 대선의 어떤 재료와 무관하게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적 자체가 올라가고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우상향 기조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제2의 LRG 넥스원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LRG 넥스원을 놓치셨다면 이 종목을 꼭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약자로 KAI라고 하죠. 코리아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길과 우주길을 열겠다 이렇게 또 포문을 밝혔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우리의 좀 수익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사실 너무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정리된 화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우주항공 쪽 이슈인데 우주청이 나사와 함께 달 탐사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26년도에 아르테미스 3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주인 4명이 탑승할 계획이라고 하고 2030년도가 되면 달에 상륙을 하고 그 이후에는 DG까지 구축을 하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그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에 60년 만에 달을 보내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자극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 재료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과거에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우주항공청이 5월에 개청이 됐는데 개청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궤도 위성 산업 띄워야 된다. 지금 이제 스타링크가 너무 빠르게 시장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따라가야 된다. 대놓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3년 한국형 스페이스X 키우겠다. 여기에 대해서 뭐 공청회까지도 열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카이라고 하는 이 한국항공우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발사체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업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커버리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10개 넘게 지금 목표가 상향 커버리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3분기 때는 좀 별로 이제 수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실적도 그냥 그랬는데 4분기 때는 주요 수출 수주가 좀 크게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적 예상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8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내년에 3,600억대, 그 내후년에는 4,000억대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 컨센서스가 또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점점 좋은 커버리지가 잘 나오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지금 사실상 길게 봤을 때 10년째 옆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금 방산 쪽에서도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지금 주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NRG 넥스원은 6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각각 60%, 61%, 44% 이렇게 상승을 한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7%밖에 상승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다른 방산주들 대비해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요 3번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종목 다 보여드렸지만 추세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면은 추세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도 말을 더듬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우주항공,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우리의 수익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제2의 LRG 넥스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1월의 첫 주, 일단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